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율 급등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여전히 시장 압박에 이어지고 있고 오늘 코스피가 이평선 60일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2,400선대까지 봤다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밀릴지 그리고 자극적인 이슈 종목들만 의미 없이 좀 움직이고 있고 실적, 펀더멘탈은 안중에 없어 보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시장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순위권 종목들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올해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내 쇼핑 행태의 변화 그리고 해외에서는 신규 거점 확장으로 국내 매출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아이패밀리 SC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메리츠 증권에서도 아이패밀리 SC가 카테고리 다각화를 통해서 브랜드력을 증진시키고 단일 브랜드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다고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0위는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빅텍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힘겨루기라든지 홍해 지역 리스크 그리고 연이은 북한의 도발까지 지정학적 불확실성 구조 속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전날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전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군용 전원 공급 장치나 피하 식별 장치 등의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빅텍은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는데요. 9위는 빅텍이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매 분기 영업 적자를 지속하며 주가도 약세를 이어왔는데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임 공동 대표이사 취임 이후 올해를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해로 삼아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도 밝힌 바 있는데요. 사업 및 조직 개편 기대감과 더불어서 와이더 플래닛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기대감 속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위는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지난해 4분기도 상당히 실적 좋았고요. 올해도 특히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기대된다는 증권사 긍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 또 화장품주 내에서 또 최선호주로 꼽는 증권사들도 있는데 올해 아이패밀리 SC 얼만큼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이성훈 이사님. 우리가 작년부터 화장품 소비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MZ세대 중심으로 중저가 라인업 같은 경우에 판매가 전체 매출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었고 여기 더해져서 이제 제품의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는 그 성분 같은 경우를 따지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서 화장품주 중에 주도적인 형태가 나타난 게 엘프 뷰티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연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은 미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인그루드 랩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주가가 강한 모습이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MZ세대 타겟으로 중심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와 함께 일본 시장에서 전체적인 볼륨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형태가 우리나라 화장품 매출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롬앤에 대한 신제품,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의 증대 요인이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산리오 캐릭터를 탑재한 립 제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일본에서 매출의 증대 요인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좀 소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지 여부가 중요한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스토어의 매출이 증대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이 비용이 들지 않는 마케팅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예년보다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가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10% 올라갈 때 한 13% 정도의 효과가 이제는 나오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28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한 2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33,000원으로 도출이 되고요. 손절가는 2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하단 가격이기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꽤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4분기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화장품사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진단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9위 빅텍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북한 이슈까지 붙는 모습이죠. 빅텍은 전형적인 전쟁 테마주, 스페코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전쟁 테마가 윗꼬리 전문인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빅텍 자체를 볼 게 아니라 전쟁 테마를 말미암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시장의 소위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1월 초부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연말에 들어온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돌변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펀더멘탈 주식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을 누르고 있다 보니까 하루는 저출산, 하루는 해운주, 하루는 VR, 하루는 어떤 테마가 두더지 잡기식으로 연달아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지난 2주 동안 이어졌고요. 오늘도 그런 흐름에서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빅텍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전쟁 테마주인데 역시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단기로 주가가 들썩일 뿐 지나고 나서 보면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심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소위 풋 종목이라고 이제 일컫는 이런 종목들로 단기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손이 빠르지 못하고 단기 매매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못 간다라서 그것을 팔고서 이런 테마주들의 올라간 테마주들의 어떤 추격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상당히 낭패를 보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대만 증시 꾸준하게 올 초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하지만 일단 시장 컬러가 바뀌는 변곡점에서 맞이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시장을 눌렀었던 프로그램 매도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비장 쪽으로 매도가 매수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매수 전반적으로 골고루 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아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 이상의 밀리는 시장들이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보합까지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올라가는 테마주들과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 등등 이런 것들이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눌려 있는 종목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샀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빅텍과 같은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단기로만 접근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9위 빅텍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위직 스튜디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이 와이더 플래닛이 지분 보유하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죠. 오늘 사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주목할 만한 포인트 어디서 잡으면 좋을까요, 이성우 이사님? 당장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모멘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매출 증대 요인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사업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계정을 통해서 기타 탑업인 출자 같은 경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에 대한 부분도 현금 흐름을 통해서 계속 창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중 하나가 와이더 플래닛의 지분 투자에 있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컴퍼니와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와이더 플래닛의 지분을 14.7% 보유하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지분에 관련된 손익 증대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는 당장 실적에 비추어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도출을 하기보다는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 일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까이는 이제는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드라마 사업 같은 경우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 OTT 업체들이 비용에 대한 절감을 작년에 단행을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합병에 대한 부분
부분을 시너지를 연결해 보면 드라마 사업과 관련해서 시너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장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랬을 때는 기술적 측면으로 우리가 대량 거래의 발생 시점, 그다음에 이 저항의 가격대 시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표가는 4,4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500원입니다. 두 가격 다 저항권과 함께 대량 거래가 발생한 지지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지익 스튜디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에 또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기대감 속 합병이 될 경우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슬롯이 티웨이 항공에 이관돼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3천억 원가량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티웨이 항공은 올해도 해외 여행 수요 증가로 호실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도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인 티웨이 항공 7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고바이오랩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사업과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 중 5조 원을 시드머니로 활용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출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셀트리온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동 연구하고 있어 투자나 인수와 관련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바이오랩입니다. 네, 이제 7위부터 진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빠져서 그런가요? 다들 너무 이제 힘이 없으세요. 그래도 좀 분위기 살려서 티웨이 항공은 일단 긍정적인 주가 흐름 가져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 LCC 업체들 내에서도 티웨이 항공이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재편 과정에서 유럽 4개 노선에 대해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인천공항 여객 수송도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얼마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우리가 얼마 전에 항공주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요소가 바로 원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원유 가격이겠죠. 유가의 안정적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먼저 보시고 나서 전망을 하고 나서 항공주들의 어떤 투자 판단을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후티 반군 노이즈 그리고 중동, 이란에서도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70불 초반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를 전망을 함에 있어서 물론 어려운 것이지만 저는 안정적 흐름이 그래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민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국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표를 읽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유가 흐름은 안정적으로 미국 정부가 잡아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이 항공주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유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면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대형 항공사도 있고요, 그리고 LCC도 있는데 일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서 유럽 노선을 일부 받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티웨이 항공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LCC 중에서 동유럽 쪽 취향이 가능한 기제죠. A330 시리즈를 티웨이 항공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사 수혜를 티웨이 항공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티웨이 항공뿐만은 아닙니다. 중국 노선 자체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항공주들 특히나 이제 LCC들의 경우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재무제표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티웨이 항공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날까요? 아니면 지금 티웨이 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어떤 뭐 나라도 있는데 그것을 갈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안지가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멘트를 통해서 단기 플레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안정적인 유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그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모멘텀 속 이 단기 플레이는 가능하지만은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는 말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고바이오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 그룹과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연구하면서 주목받았던 고바이오랩,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슈 영향을 받으면서 또 주가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고바이오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성훈 이사님?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가 1월 2일, 1월 3일 같은 경우 주가가 도합 5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 합병의 단행에 따라서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같은 경우를 협업하는 소식이 기존에 있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 같은 경우가 구체화되면서 주가는 오늘 한 16%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3.07%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셀트리온과 협업하는 고바이오랩을 매수하는 게 유리한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동원산업 같은 경우가 자사주 소각 소식을 통해서 2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사주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 단행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협업하는 고바이오랩보다는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출자라든지 여기에 추가로 100조 원 펀드 결성 계획 같은 경우는 연계된 그 연구를 하는 기업들한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모멘텀이 주가에 부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매수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주가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14,000원 저항권이에요. 당장 밸류가 도출되지 않고 모멘텀 같은 경우도 협력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가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가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하단 가격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이제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에 주가 그 전부터 사실 계속 쭉쭉쭉 빠졌잖아요. 그럼 매수에 대한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부분은 자사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주주 친화적 정책 같은 경우가 충분히 도출이 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자사주 부분에 매수도 될 수 있겠고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익수다라는 영국의 ADC 기업의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매출 대비해서 합병의 기준에 20% 정도의 매출 증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24만 1,000원이라는 1월 2일에 상승한 주가 대비해서 지금은 1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매출 증대원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는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연말에 강했던 종목들이 새해 들어서 사실 주춤해진 경우가 많은데 셀트리온의 경우도 고점 대비 주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오늘 핫하게 움직이는 개별주들의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여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통합 셀트리온으로서 보여줄 모멘텀 주목하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을 매수 기회로 고바이오랩은 좀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으로 각각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 대형주들의 음봉과 함께 코스피 2,500선만을 겨우 지키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간의 통합과 관련한 지분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이 통합 결정에 반발하며 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한미사이언스 최근 거래량 초급증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가 어제 장 마감 후 4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더 부진했지만 재고를 이번에 다 덜면서 향후 영업이익률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까지 오름폭 확대하면서 20만 7천 원대 안착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드팩토가 지난주 미국 FDA로부터 대장암 항암제 관련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내일 IR을 진행할 예정으로 어떠한 세부 내용이 전해질지 기대감 유효한 상황인데요. 이에 거래량 몰리면서 일주일째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력받으면서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2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ICT 수출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는 업황 회복과 함께 더 큰 훈풍이 불어올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영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로 한미반도체는 새해 들어 단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낙폭 깊게 가져가는 가운데 현재 7%의 장대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낙폭 줄이나 싶던 시장이 또 스멀스멀 오후장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만 두드러지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종목이 아직 나오질 않았죠. 지금 바로 5위부터 3위까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를 인수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죠. 제과 사업 회사의 바이오 사업 투자 확대로 음식료 업체가 보유한 실적 안정성 측면의 투자 포인트가 희석되고 이종 사업 투자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더해 주주 구성이 변하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 오리온과 레고캠바이오 나란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5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인탑스입니다. IT 디바이스나 가전제품 어셈블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 토탈솔루션 기업인데요. 동사는 미국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 서비와 서비플러스의 위탁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CES 2023에서 발표한 보조기구 로봇 보핏의 시제품을 제작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급등세가 연출됐는데 인탑스 측은 계약이나 공급 관련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IT 디바이스 사업 부문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인 만큼 기대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4위는 인탑스입니다. 다음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전 분야의 검사 장비 개발 제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장 확대 속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검사 장비의 수요도 나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본업의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3위는 테크윙입니다. 네,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오늘 큰 이슈가 있었죠. 오리온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 소식 발표하자마자 오리온 1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레고캠바이오도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 싶더니만은 바로 하락 전환에 지금 5%대 하락 중입니다. 이 오리온의 레고캠바이오 인수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김성호 이사님? 네,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서 이게 정상인 시장이냐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그 제약바이오 종목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텐데요. 오늘 한미사이언스는 거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어떤 펀더멘탈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같은 그 외 이슈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좀 시장의 어떤 눌림과 함께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재료 자체가
이 회사의 악재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오리온 인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각된 거 아니냐? 왜 매각을 했는데 왜 매각 프리미엄이 왜 빵이냐라고 물으시는데 이게 매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영권은 보장을 해줬고 다만 이 주주 대주주에 대한 지위만 오리온이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고캠 바이오 이 회사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주주 가치가 크게 제고되는 그런 멀티플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향후 약 5년에서 6년 정도는 증자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텍 종목들 돈이 없어가지고서 툭하면 12 발행하고 툭하면 증자를 통해서 이제 주주가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보았을 텐데 이번 오리온의 대주주 요건으로 대주주 들어옴으로 해서 향후 5년 정도는 안정된 자금을 통해서 ADC 관련된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도 왜 멀티플이 없냐는데 매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 이전 대표 이사님께서는 매각을 전부 한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했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이걸 우리가 거꾸로 바꿔서 한번 이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 이사분이 희생을 하신 거라면은 이 회사의 가치를 더욱더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할증되는 요인들이나 그런 것들을 희생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지금 이 회사에 지금 밀리는 주가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딜에 대해서 아직까지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뎁스 리포트나 이것도 나오지가 않고 있고 시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레고캠 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 이전 가격으로 내려갔고 이번 증자를 통해서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장기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시가총액 유상증자분을 통해서 2조 원이 좀 넘는데 그 2조 원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ADC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1억 달러가 넘는 어프런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조 원의 시가총액은 너무나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리온은 이 가격에서 보통은 낮은 가격에서 이것을 회사를 떠오르는 게 맞는데 모든 이벤트가 나왔다라고 가정했는데 이런 어떤 높은 가격에서 왜 오리온은 들어왔을까를 역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좀 뭐 10몇 프로 넘게 크게 밀리고 있는데 이거 오리온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자금의 약 3분의 1 정도를 투입했을 것은 맞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레고캠 바이오라는 ADC 기술을 가진 업체를 정말 싸게 인수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아마 조만간 가면은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시장의 심리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눌리다 보니까 호재를 갖다가 이거 악재 아니야라고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신다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주가가 밀린다고 이것을 판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좀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금 주가는 제자리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레고캠 바이오가 빠지는 그 정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긴 하겠지만 경영권 매각이라고 오해하면서 이해한 시장에서 그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흔들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어제도 오죽했으면은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거 매각이 매각이 아니지다. 예, 맞습니다. 막 얘기했고 이걸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몇 분께서도 이거는 매각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좀 항상 그렇지만 이게 약간 좀 흥분했을 때는 좋은 것도 과장하게 해석하는데 지금처럼 좀 불안한 심리가 좀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호재도 악재로 해석을 하기 쉬운데 지금 약간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좀 이렇게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의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미사이언스가 지금 경영권 문제로 급등하고 있는데 이건 단기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지금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인탑스입니다. 삼성 로봇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 속에 이제 보핏의 시제품을 실제로 제작 납품했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 유독 못 갔던 것이 인탑스인데 네, 서름을 털어낼 수 있을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가 보핏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3년 3월에서 4월 구간에 주가는 44,75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핏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했는데 주가는 빠졌다가 작년 연말에
보핏의 대량 생산 같은 경우가 지연되었다는 소식으로 주가는 신저가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보핏에 대해서 시제품 출시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으로 관련해서 조립과 AS를 담당하는 인탑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545억 원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보핏에 대한 생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립 같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데 이 영업이익 300억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이 부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 상단 정도를 도출을 해본다고 하면 한 300억대 후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로봇에 대한 멀티플을 대입을 해봐요.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 한 7,500억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을 한다고 해서 추격을 할 게 아니라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도출을 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로봇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율 같은 경우가 20%가 넘어가는데 조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진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출에 대해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요인, 즉 보핏에 대한 대량 생산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인탑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41,000원을 말씀을 드려요. 시가총액 한 7,100억 정도. 우선은 1차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4,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가격은 오늘 저가 같은 경우에 가격이기에 손절가에 대응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탑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또 테크윙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죠.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올해 이 HBM용 이 새로운 개념의 이 HBM용 테스트 핸들러를 또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올해 좀 기대되는 본격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테크윙 올 한해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호 이사님? 네, 일단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조금 답답한 흐름을 기록하는 와중에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탐방을 통해서 탐방 노트들이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큐브 프로4라 그래서 HBM 관련 테스트 핸들러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웨이퍼 테스트 장비 역시도 국내 고객사 쪽으로 데모 테스트가 이제 진행 중이고 이제 1분기면은 이제 데모 결과가 확인이 되면서 2분기부터는 양산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 역시도 작년 4분기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매출액 411억이 영업이익 32억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QOQ 대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YOY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HBM 관련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상당히 잘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약 10에서 20%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익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양호하게 주가 흐름은 우리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좋다더라라는 것들이 퍼지게 되면 단기 시세가 확 났다가 밀리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경우는 철저하게 조정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까지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테크윙은 조정식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또 실시간 유튜브에서 시청자들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 시장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장 정말 어찌할까요? 대성공님께서는 국내 시장 왜 다 마이너스인가요? 그리고 혜성님께서도 고환율 흠이하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코스피가 9거래 연속 하락이라는 신기록 타이 기록은 피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하루 이제 바로 지금 매도로 전환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밀리면서 2,500선까지 좀 위태위태합니다. 하락 종목수가 작년 7월 이후 최대치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11원 넘게 오르면서 1,330원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끼양이님께서 힘내서 아자아자 화이팅 해보자라는 힘을 또 불어넣어 주셨고 박 회장님께서는 매수 타이밍이 오는가 하셨는데 우려를 꽤 많이 반영하면서 많이 빠진 시장 점점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봐도 될지
없이 또 일부 종목에서 현금을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뭐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막상 살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주시는 만큼 시장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윈드포스님께서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아니고 한미사이언스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IT 지금 HBM의 대장은 계속해서 밀리면서 오늘 7%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시장의 테마, 자극적인 이슈에만 지금 반응하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은 한미사이언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인데 특히나 오늘 더 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이성훈 이사님. 네. 시장에 지금 계속 밀리고 2,500선까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저점에서 좀 매수를 공략해볼까 매수 타이밍이 오는가 고민은 하시긴 하지만 또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시장에서 아직 불안하거든요. 정말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봐도 될까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보통 주도주는 60일선을 한 번에 깨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전거래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의 형태들을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간에도 선물 매도를 4,820계약을 단행을 하고 있어요. 선물 매도를 한다 해서 무조건 시장이 밀리는 게 아니라 선물을 매도를 할 때 싸진 선물 같은 경우 비싸진 현물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게 돼요. 금융투자 주체 같은 경우가 싸진 선물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고 비싸진 현물 같은 경우를 매도를 하는 차익 거래 같은 경우가 자동적으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 선물의 수급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돌지 않으면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가 계속 가중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만큼 지수는 조정이 나왔지만은 세부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형태를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진 부분은 맞지만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수급이 돌아서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주셨는데요. 정말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빠질지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한미 사이언스는 급등이 나오는데 그동안 좀 잘 버텼던 한미 반도체는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친구들의 그 현상을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전체적인 현상과도 같이 좀 맞물려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우 이사님. 네, 일단은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대표적인 이제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어떻게 보면 그냥 횡보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작년 8월부터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는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약간 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어떤 바닥 자체를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잘 버티고 기관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들 업체들, 종목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동안 좀 많이 좀 오랫동안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몇 달 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실망 매물이 바뀌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 한 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실제 물건이 나와서 팔려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공개하고 할 온디바이스 AI 폰이죠. 탑재된 AI 폰 자체가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연한 것은 이제 핸드폰을 바꿀 만한 이제 교체 주기가 코로나 이후로 도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전 역시도 핸드폰에만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가전에도 이런 온디바이스 AI라는 기능들을 탑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라면은 하이닉스보다는 가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이 훨씬 더 명확하다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살짝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결국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잡고서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반도체주들이 워낙 이제 쉼을 주고 있다 보니 버티던 종목들도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좀 참고 버텨보고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한 진단을 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죠? 한미 반도체와 한미 사이언스 같은 한미라고 해서 같은 계열의 회사 아니라는 부분. 일단 한미 사이언스는 한미 약품 이제 그룹 내에서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으면서 테마격의 상승으로 이해하면서 최근에 불안한 시장의 현상의 하나로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대응 전략의 또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차지했는지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연말부터 이미 증권가에서는 올해 유틸리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신규 원전 도입 계획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도 강하게 유입되면서 2위 한국전력이 이름 올렸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LNF입니다. 원자재 가격 양세 속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주가는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화두에 올랐던 동사는 이르면 다음 주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관련한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1위는 LNF입니다. 네, 2위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지금 4분기 호실적 전망, 흑자 전환에 지금 시장 기대치를 대폭 웃돈 실적이 전망된다는 NH 리포트 효과를 받는 하루입니다. 지금 3분기 때도 사실 실적 나오고 강한 반등세를 시연을 했었는데 과연 횡보했던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을까요? 사실 유틸리티 쪽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유틸리티 쪽 같은 경우가 올해 주가가 강한 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증대 산업을 예측을 했을 때 첫 번째가 IT, 두 번째가 유틸리티였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었었고 그러면 한국전력의 구조를 봤을 때는 유가 같은 경우가 저유가도 썩 좋지 않고 고유가도 썩 좋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유가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과 관련된 원가는 저유가 같은 경우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와 복합적으로 화석 연료와 함께 대입을 해서 에너지 가격을 도출하기 때문에 적당한 유가 같은 경우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유가는 70불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감산을 단행하던 사우디 같은 경우가 감산을 중단을 했고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수요 공급 논리로 봤을 때 공급적인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 빠지면서 유가가 70불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4분기에 이어 1분기 실적까지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더해져서 이제 탈원전 정책의 탈피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부분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기업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적인 요인이 좀 크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멀티플이 15배, 20배 이렇게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장이 약할 때 약간 방어적인 성격까지 대입이 된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21,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다시 모멘텀이 부각될 때 추후에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여야 모두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전기료의 인상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모멘텀으로 다시 접근을 해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가격대 18,0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위 한국전력 살펴봤고요. 이어서 1위 LNF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4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 바닥 찍었다는 거에 이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참 2차 전지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들 이 부분에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작년 4분기 정도를 업황의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러 셀 메이커들의 컨콜 내용을 들어봤을 때 4분기에서 바닥이 1분기로 이연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는 저점을 깰 가능성보다는 저점을 다지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팔 이유가 없고 시간을 좀 녹이시라는 그런 전략을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NF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었죠. 어닝스 뭐 쇼크도 이런 쇼크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야 거봐라 그러면 그렇지 2차 전지가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들 하셨는데요. 오히려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4분기가 아니라 올해 1분기가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어닝 쇼크는 역시나 뭐 다 털어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좀 더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대부분이 재고 평가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 평가선이 이렇게 크게 반영이 돼서 어닝 쇼크가 나온 것이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려는 어떤 그런 기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탄력은 약합니다만은 리튬 가격만 좀 올라가게 된다면은 재고 평가선이 돌아서게 되면서 실적은 역시나 작년 4분기가 최바닥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오늘 개파락 이후에 지금의 강한 장대 양봉은 그것을 미리 선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궁금하신 것이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뭐 못지않게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올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닝 쇼크가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바닥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2차 전지 섹터는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물론 여기서 V자로 찍고 올라가기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어떤 심리적도 그리고 업황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이 구간에서 어이없게 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한미반도체가 2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했는데 오너가 굉장히 폭풍 매수 나서고 있고 지금 빠질 때 또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걸까요? 네, 짧게만 맞습니다. 언급해 주시죠. 네. 한미반도체 회사가 인천 쪽에 있거든요. 제가 그쪽 병원에 관리 있어서 주말마다 한 번씩 지나가는데 토요일에도 뭐 전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볼 수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네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가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레고캠 바이오부터 1위 LNF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